우리가 그 방정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각각의 풀이법이 있지. 그렇잖아. 1차 방정식 뭐 해야 돼? ax 더하기 b가 0이라면은 이항한 다음에 푼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 1차 방정식은 정해져 있어요. 이항한 다음에 푼다. 2차 방정식은요? 이걸 여러분이 머리에서 정리하는 게 편해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0인 걸 찾으면 되겠지. 또는 근해 공식을 쓸 수 있겠고. 그치? 그냥 3차 방정식은 말로 할게요. 3차, 4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써서 푼다. 뭐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방정식에 여러 가지 풀법이 있잖아. 정해져 있지. 조립제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만 배울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방정식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130쪽 보시면 자 제목이 바뀝니다. 그냥 방정식이 아니에요. 지수가 붙은 방정식입니다. 방만 떨어져. 근데 방정식은 등식이 있으면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 같을 때. 근데 얘들아 지수 방정식은 풀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건 풀이법을 잘 암기하시면 그냥 그 패턴대로만 풀면 돼요. 자 일단 지수 방정식의 약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얘들아 지수 방정식은 방정식 중에서 등식 중에서 말 그대로 지수에 미지수 변수가 들어있는 일반적으로 등식을 다 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들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봐봐. 여러분들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변수가 있는 건 예를 들어 자 2를 x 했을 때 이런 문제 풀고 싶으면 이거 지수 방정식이야. 네. 등식이 들어있죠. 문자가 지수에 있죠. 지수 방정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네. x에 1, 2, 3, 4.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편리하냐면 지수 방정식은 지수의 변수가 있으면 확인을 먼저 해. 그 다음은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서 맞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간단히 할 수 있는 식을 찾아. 여기서의 간단한 기준이 뭐냐면 소인수 분해. 얘들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16은 9보다 내자면 2의 4제곱수잖아. 그럼 뭐 하면 될까? 지수가 변수인 방정식은 밑이 같다면 횟수가 같을 때가 방정식이라서 x끼리 같다. 따라서 지수는 4 대입할 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지수 방정식입니다. 지수의 문자가 있으면 뭐 하자?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식을 찾아. 그 기준은 소인수 분해. 이제부터 소인수 분해.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자 그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밑이 같아졌으면 밑에 있는 수가 똑같으면 그때는 지수끼리 같다 풀면 돼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만약에 2를 x제곱했더니 2에 x제곱 지수가 x제곱이야. 근데 얘가 8이 돼주세요. 지수 방정식이야. 지수가 어쨌든 미지수가 있잖아.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지수 방정식이지. 뭐 하면 될까? 지수가 문자인 1차 등식은 지수가 있는 등식은 자 뭐 하면 되자?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꿔치기.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밑이 같을 땐 지수끼리 같아야 전체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얘들끼리 같아하면 결국 인제 리버트도 되고 그런 건 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설명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지수 방정식 하나 예시입니다. 오케이? 밑을 같게 한 다음에 지수끼리 같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책에 써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밑을 같게 해주면 그 되게 하는 x들, 지수들은 지수끼리 같다로 풀면 된다. 밑을 통일하고 무조건 이거예요. 풀이법이요. 푸는 방법. 풀이 방법은 무조건 밑을 통일하고 나서 물론 소인수 분해라는 과정이 있어요. 하고 지수끼리 비교한다. 같다 하면 된다고 해요. 비교. 밑을 통일하고 지수끼리 비교한다. 소인수 분해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쉬워서 이거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건데 조금 변질된 변형 공식들이 좀 있어요. 그때는 치환한다는 발상이 좀 쓰입니다. 반복되는 배열은 치환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일단 여러분들 바로 보기 문제 볼 거예요. 일단 보기 문제 1번 보면은 간단한 지수 방정식 보이니 자 바로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얘는 간단히 할 수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보기 문제 1번 애들 한번 빨리 암산해볼까? 27의 x승이 9분의 1이 되었다를 푸시로 식을 풀어야 돼. 그 다음에 4의 x 더하기 2승이 같더라. 8의 x승 지수가 변수인 등식이죠. 지수 방정식의 풀이. 지수 방정식은 어떻게 풀더라? 밑을 통일하고 지수끼리 비교한다면 지수를 통일하자. 왼쪽은 소인수 분해가 가능해서 감사합니다.
3의 3x 승 9분의 1은 3을 제곱도 하고 역수가 되니까 3의 마이너스라고 줄임말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지수를 갖게 미트 갖게 했으니까 지수끼리 같다로 식을 점프하면 양변을 정리하면 마3분의 2를 대입할 때가 실제로 등식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도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4의 x 플러스 2승은 4를 먼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고 그거의 또 제곱이니까 2의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2의 3의 x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은지를 조사해 보시면 이항하고 이항하면 x값이 나옵니다. 바로 4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얘가 x면 넘기면 x가 4를 대입할 때가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 2번이 지수가 변수인 등식 중에 만약에 밑을 통일할 수 없으면 치환한답니다. 자, 보기 문제 2번 볼까요? 보기 문제 2번은 얘들아 문제 보니까 4의 x 빼기 3배의 2의 x 그 다음은 빼기 4를 0이 되는 곳을 풀래. 0이야. 이것도 등식은 맞죠? 같다. 지수가 변수도 맞죠? 지수가 x니까 어떻게 풀면 될까? 맞습니다. 일단 소인수 분해하는 버릇은 같으세요. 근데 얘들아 4의 x사형은 얘랑 얘는 닮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수함수가 공부했다면은 항상 닮은 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4의 x승은 1을 2제곱한 다음에 x승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수의 지수를 곱한 만큼이니까 교환 법칙을 쓰면은 얘는 1을 x번 먼저 하고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게 2x승이에요.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되냐면 선생님 아까 지수방정식은 지수를 밑을 갖게 한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쉽게 잘 안 되잖아요. 아까랑 다르게 그걸 아까 위에 했던 걸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쉬운 방정식 이런 건 이제 좀 살짝 복잡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봤자 별거 없어요. 바로 일단 눈에 보이는 곳에서 반복되는 배열을 찾아. 네모 얘들아 지금 맞아요. 잠깐 동안 2의 x를 소문자 t를 치환하면 얘는 치환한다고 치면 뭐가 될까? t l제곱 빼기 3t 빼기 4는 0이 언제 됩니까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치? 네. 그 다음 뭐 하면 돼? 치환해 봤더니 뭐가 됐어? 2차 방정식이니까 tt 대각선 공식으로 풀면 해보면 결국 끝까지 푸세요. t-4 t 플러스 1 은제곱 제곱 그 다음에 결국 t를 두 개 다 구하면 t가 4거나 t가 마이너스 1 풀어야 되겠지. 마지막까지 얘들아 t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미지수잖아. 허락 안 받고 그냥 설정했어. 그러면 되돌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사실 t는 뭐였냐면 2의 x 되돌리면 이거랑 같은 말이니까 얘를 지우면서 2의 x라고 되돌리시면 되는데 근데 되돌리고 봤더니 식이 여전히 못생겼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 있는데 얘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2의 x가 마이너스의 숫자가 있습니까? 그치? 음수는 불가능이니까 얘는 허근이야. 허근. 그래서 허근이야. 허수겠지. 있긴 있는데 허수거든요. 궁금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의 x가 살 때 있어요. 바로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수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x에다 1이 때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최종 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x가 2일 때 어떻게 했어? 치환하고 나서 치환된 식을 풀어. 치환된 식을 풀어. 네. 그럼 치환된 식을 믿고 끝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되돌리는 과정까지 보면 x값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지수값이 음수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지수가 음수라기보다 결과값이 음수일 수는 없죠. 좋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꼭 치환하고 나서 되돌려야 돼. 되돌리지 않으면 정답이 다르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은 뭐냐면 지수 부등식이에요. 방정식이면 등식이잖아? 그러면 등식이 아닌 거, 부등식. 근데 지수 부등식은 또 어떻게 풀 거냐? 맞습니다.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풀 겁니다. 자, 지수 부등식. 이제 뜻 안 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돼. 뜻은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호가 있는 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지수 부등식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1을 몇 번 곱해야 16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이제 있는 지수가 들어있고 부등호가 들어있는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수 부등식도 대처법을 알아야 돼요. 맨날 들쑥날쑥하게 풀지 말고 정해진 패턴을 결정하자. 풀이법. 자, 지수 부등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방정식 하듯이 부등식도 뭐 하면 되냐면 왼쪽 거 보면서 일단 간단히 한다. 일단 밑을 통일하면 근데 벌써 시작부터 준비 안 돼.
16은 2의 4점이라고 일단 수인수분해 가능하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자, 우리는 밑이 1보다 큰 수로 통일됐죠. 네. 1보다 큰 수면, 밑이 1보다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값도 커진다는 지수함수의 패턴을 빌리면, 따라서 이 녀석과 저 녀석은 밑이 1보다 큰 수로 통일됐으면 여전히 지수가 밑이 1보다 클 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써도 그대로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면 우리 희망사항대로의 x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밑이보다 크면 긍정적인 방향, 올라갈 때 올라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원인과 원인을 비교해도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 따라서 지금은 얘가 작아지길 희망하면 그냥 밑이보다 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부등호 그대로 가주시면 어차피 해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밑을 통일하고 지수끼리 비교하되 네. 부등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은 수로 통일됐어. 2분의 1을 거듭제곱하시오 4번 홀 2에 그 다음에 2분의 1을 x승 하시오. 근데 20과 20 중에 부등호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세요. 문제.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하라는 목적이 뭐냐면 몇 번부터 대입해야 얘가 더 커집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밑이 똑같으니까 쌤 얘는 지수끼리만 비교해도 x랑 4끼리 얘랑 얘가 부등호를 그대로 주면 말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일단 5 대입해보세요. 그러니까 크니까 더 큰 수로 대입하면은 2분의 1의 5승은 32분의 1이에요. 얘는 16분의 1이고.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끼리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보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써야, 부등호를 거꾸로 써야 해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 알 수 있고, 책에서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등식은 조심해야 돼요. 얘들아, 방정식은 밑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상관없이 통일하고 나서 지수끼리 같다 하면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같으면 되는데 부등식은 좀 애매하잖아. 같다기보다 부등호 방향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바로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온다. 네. 1보다 작으면 뒤집으면서 부등호 방향을 뒤집으면서 지수끼리 가져와야 올바른 해가 결정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등호 바꿀 때랑 안 바꿀 때는 밑의 생김새에 따라서 1보다 클 때 1과 0 사이일 때 1일 땐 그대로야. 그러니까 그때요. 작을 때는 부정적이니까 바꿔준다. 뭐 그런 걸로 풀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얘들아 그럼 보기 문제 4번을 볼까요? 보기 문제 4번. 보기 문제 4번이야. 얘들아 보기 문제 4번도 지수부등식의 풀이법을 외웠다고 쳐도 밑이 통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 4번은 뭐다? 또 치환이에요. 9의 x승을 하고 나서 3배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18을 했더니 0보다 이상이 되지. 이게 되라는. 그러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일단 뭐 하냐면, 자, 일단은 밑이 통일되는지 보면 되는데 18이 아무리 쪼개도 3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자, 뭐 하자? 소인수 분해해서, 자, 일단 9의 x제곱은 3을 x번 한 다음에 제곱해도 말이 되죠. x의 제곱, 2x승이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보면 얘는 지수 법칙을 쓰면 지수끼리 더해졌다는 건 곱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3의 1제곱에 대한 3의 x로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빼기 18 그리고 0보다 이상,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배열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3의 x를 t라고 치환을 잠깐 동안 하면 치환 그러면 어떻게? t의 제곱에서 3배 t 뺐더니 18보다 뺐더니 0 이상이 된 게 언제입니까? 라는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수 있고,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에서 푸는 그런 패턴이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 방법을 빌려서 풀면 된다는 거죠. 인수분해하면요 t-6 t 플러스 8 t 플러스 3 0 이상.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풀어야 돼. 2차 부등식은 크거나 같을 땐, 자, 0이 되는 값을 찾고 바깥 값을 본다고 배웠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곳은 마삼인곳과 6 이상이니까 t가 마삼보다 더 작거나 또는 t가 6보다 클 때를 조사해야 정답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맞습니다. 항상 치환하고 나서
원래식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t가 뭐였지를 역추적하면은 역추적 다시 위로 올라가면 아 여기서 t와는 우리가 했었을 거야. 그래서 되돌리면 결국 우리는 3의 x승이 마삼보다 더 작거나 또는 3의 x가 t가 지금 3x니까 6보다 이상인 걸 풀어야 돼요. 치환하고 나서 되돌렸다. 근데 얘들아 마지막에 좀 더 생각해보자. 진리집합을 볼게. 진리집합.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앞문장을 만족하는 애가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치환하고 나서 열심히 풀었어. 근데 검토 단계를 해봐야 돼. 검토 단계. 확인해봤더니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죠. 공집합이죠. 일단은 2차 부등식을 풀었다고. 0이 되는 값을 바깥값. 2차 부등식은 사이 값을 바깥값을 클 때는 설마 플러스 3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자 그러면 치환하고 나서 원래식으로 되돌릴 때 이건데 얘들아 얘는 해석을 좀 해봐야 돼. x자리에 며칠 대입할 때 마력보다 작을 순 없어요. 이건 불가능이죠. 지수의 결과값은 항상 0보다 커지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마력보다 더 작을 수는 없다고. 따라서 여기는 불가능인데 지우면 돼요. 불가능. 근데 또는 이걸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될 수 있죠. 왜? 지수 부등식 지수의 1제곱이 숨어 있으니까 자 밑이 1보다 큰 3으로 통일됐으니까 부동호가 된다는 건 지수끼리 비교하면 x가 그 숫자보다 부동 방향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결국 얘는 그냥 무시하는 거고 얘만 해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 이상입니다. 어쨌든 보기 문제 거기 4번은 치환해서 풀 때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놓자가 부등식의 풀이법 치환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네. 방정식은 통일하고 나서 지수끼리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부등식은 통일하고 나서 밑에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보면서 부등호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의사항이고 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기 박스만 읽어보시고 마표 개념의 1번이 있죠. 네, 이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표 개념 1번. 그래서 치환까지 쓰긴 하는데 3번 문제만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132쪽이요. 자 지수 방정식 중에 여러분들 저거가 이제 마표 개념의 1번에 3번 정도만 풀어드린다면 이제 3번 뭐냐면 지금 자 문제에서 다음을 풀어라. 1을 2x 플러스 1승 빼기 17배의 2의 x승 더하기 8이 0이 되는 곳을 조사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눈에 보이면 또라이입니다. 전혀 안 보이거든요. 네. 바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로는 안 보이지만 식을 변형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쭉 봤을 때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이 닮았어. 닮았지. 자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이거는 많이 쓰는 공식이야. 첫 번째 지수끼리 더해져 있다는 것 쪼개면 맞습니다. 얘는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식 정리할 때 자 지수가 더해졌을 땐 걔들끼리 곱했을 때니까 이렇게 나열할 수 있고 빼기 17배의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8은 0이야. 자 그 다음은 얘는 그냥 상수 취급하면은 숫자 취급하면은 얘만 변수인 거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2의 x를 t라고 치환하는 중간 단계가 들어가요. 치환한다고 치면 자 여기는 자 t 제곱에 2t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앞에다가 쓰면 2배니까 그래서 2t제곱 그 다음에 빼기 17t 더하기 8은 0이 돼서 근의 공식은 아니고 대각선 공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풀고 푼 다음에 t값이 2분의 1일 때랑 8일 때가 정답인데 되돌림까지 2의 x가 t였지? 그래서 검산하고 검산하면 x값이 마일이랑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치환이 들어가지만 치환하기 전에 식을 일단 분해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지수끼리 더해졌을 때 곱한만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 시간 드릴게요. 277번에 3개 정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정답에 맞는 척 확인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278번도 도전해보세요. 네. 지수방정식 주제입니다. 지수의 변수가 있으면 밑을 통일하는 버릇을 가지세요. 그 과정에서 지수법칙이 쓰입니다.
좌변 따로, 우변 따로 3에 대해서 나타낸 전체 1번은 3의 몇 제곱? 3몇 제곱. 일 번은 치환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치환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좌변 부분이 이미 이쁜 상태인데 저거 치환 안 써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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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그거 알려드릴게요. 밑을 같게 하고 지수끼리 같아야만 된다라는 논리를 씁시다. 변형 문제도 해볼 거예요. 네, 해보세요. 되신 분들은. 네, 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78에 1번이랑 2번. (6에서 2x 제곱을 뺐을 때 2의 3-를 갖게 돼요. 2의 x에다가 2의 5-x를 했더니 3-를 갖게 돼요. 이거 저 치환 안 하고 풀었어요. 진짜 왜 변형 문제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아 그거 지금 다 변형 문제야 지금. 그건 되게 기본 문제는 변형 문제야. 여러분 278번에 1, 2번에 올바른 풀이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6에서 2x를 빼고 갔다. 6에 2에 3-x. 자, 왼쪽은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어요. 그냥 6에서 2x를 뺀 정도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 지수끼리, 자, 지수 법칙을 거꾸로 쓰면 얘는 뭐랑 같은 말이지? 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건 각각의 각각을 곱할 때가 이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법칙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빼져 있다는 것은 일단 더하기로 쪼개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마x제곱이 곱해졌다고 하면 되죠. 그래야 더해진 걸로 붙은 거잖아. 곱할 때가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우변을 좀 간단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은 상수 취급이야. 상수. 따라서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공통되는 배열 E의 X를 T라고 치환합시다. T라고 치환하자면 어떻게 돼요? 얘는 6 빼기 T가 좌변인 거죠. E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얘가 T니까 T 안녕 나온다 T야.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얘들아 이거는 그냥 8이니까 8 2의 세제곱 8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뭐죠? 얘는 T분의 1이지. 네. 그쵸? 왜냐면 마이너스 X제곱은 또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1을 그 제곱하고 마지막 역수하는 거니까 음수를 무시한 채로 제곱하고 역수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그냥 T로 바꿔치기 하면 T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끝났습니다. 자 6-T를 갖다 T분의 8인 거죠. 왜냐면 분자끼리 포함되니까 8이면 8. 다음은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얘들아 왼쪽 오른쪽에 적당한 수 곱해보자. 분모만큼 TT. 자 양변에 T를 곱해주면 분배법칙 쓰면은 6T 빼기 T의 제곱은 같다? T분의 8 곱하기 T는 8이죠. 다음은 맞습니다. 이 양에서 풀면 T의 제곱 빼기 6T 플러스 8은 제로가 돼야 되고 네. 다음은 이거는 제발 기도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아싸 인수되죠. 따라서 T-2, T-4는 0이니까 T는 언제일 때? 2거나 4일 때가 돼. 근데 T가 뭐였는지 되돌리면 E의 X가 T였죠? 네. 맨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가 T였어. 그래서 T를 이거는 검산하고 검사면 1일 때랑 2일 때가 얘기가 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 따라서 1원인. 그 다음에 모든 식의 합이니까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네. 치환할 때 여러분들 일단 식이 생김새를 변형해야 돼요. 치환 전에. 2번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는 건들 수 없어요. 이 X승.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여러분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거죠. 쪼개고 쪼개요. 얘랑 쟤랑. 그럼 얘는 2의 5제곱에다가 곱해진 거지. 뒤에 숫자가 마이너스 X승이야. 같다 33.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닮았어요. 따라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자 치환 T 더하기 2의 5제곱을 생각하면 32죠? 네. 그럼 얘는 T. 얘에 비해서 역수한 거니까 T분의 1로 치환되겠지? 같다 33.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T 플러스 T분의 32가 같아지세요 33. 그치? 이제 여기 분자끼리 곱하는 거 일반적으로. 그 다음은 양변에 TT 곱하면 TB하고 TB하면 T의 제곱 더하기 32는 같다 33T. 이 양에서 제발 인수분해 되라 기도 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바로 T-32, T-1로 인수분해가 되고 0, 0을 풀면 T가 32일 때랑 T가 1일 때 나오는데 T가 뭐였는지 끝까지 되돌려. T는 앞에 거 중에 얘였어. 그래서 2의 X승이 32일 때랑 1일 때 X를 두 번 구하면 0제곱일 때랑 5제곱일 때겠죠? 네. 0, 5니까 두 개를 더하면 5요. 0 더하기 5니까 5로 끝내시면 되고. 오케이? 좋습니다. 치환할 때 지수를 쪼개야 돼요. 지수 먼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대표규칙 2번. 근데 2번은 여러분들이 지수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들아 이거 두 문제 다 보자. 설명을 듣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대표 문제 2번은 자 문제에서 1번 4의 x승 빼기 2의 x 플러스 3승 더하기 8은 제로가 되는 의 두식은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그다음 두 번째 2번. 1번 하고 자. 일단 1번은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자 쌤 일단 푸시워야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자 아까랑 비슷하게 자 2의 x를 냅다 t라고 치환해야 됩니다. 치환.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t라고 두면 T의 제곱. 암산 좀 빠르게 해볼게. t의 제곱 빼기 8t 더하기 8은 0이 될 겁니다. 왜? 아 이거 딱 그처럼 세제곱과 x제곱 쪼개면 8t인 거지. 그치? 그 다음 짜증나요. 왜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짜증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쌤 근해구식 쓰면 안 돼요 하면 혼나게 그건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얘들아 잘 들었는데 여기서 t에 대한 두근을 내 맘대로 두근두근 얘들아 2차 방정식을 풀면 두근을
t 한 마리가 있으니까 물론 xx인데 지금은 tt인 거야. 기사님?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t를 t1, 하나의 또 다른 t를 t2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랑 얘는 구체적으로 못 구하지만 네. 두 근의 근과 개수 관계는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면 각각의 근을 t1, t2라고 하고 자 해보자. 그러면 두 근의 합도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도 몇 층쯤 구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자 얘들아 t1과 t2를 보이는 대로 더한 값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두 근의 합은 개수분의 개수니까 8일 수밖에 없고요. 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8이요. 개수분의 개수니까 8이라는 걸 얻을 수 있긴 있어요. 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계관이에요. 근과 개수 관계. 그 다음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계관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t1이랑 t2가 있다고 치면 t1, t2 어차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 것뿐이지 그런 애들이 있다고 치면 그 과정에서 되돌리는 과정을 해야 되잖아. 원래 우리가 치환하고 나서 되돌려서 x가 구했잖아. 따라서 일단 이 t1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 것뿐이지 네. 그 t값 구체적으로 한 개. 또 다른 t값을 되게 하는 역방향으로 되돌리는 과정하면은 이런 정도와 이런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치? 근데 이런 정도를 일단 두면 자 그때 편의상 이게 되게 하는 x값 저게 되게 또 다른 x값을 보이진 않지만 문제에서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여기서 말한 실근은 당연히 x값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우리 실증이 안 보세요.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그 새로운 t에 대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일단 조사하는 거야. 그 다음에 t1, t2가 뭐였는지 생각해보면은 이걸 만족한 t를 다시 되돌리면 x값이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t1에 대한 어떤 x값 그 다음에 두 번째 t2에 대한 x값을 되돌리고 되돌리면 그 x가 하나하나가 근일 거라서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이것도 만족하는 x여야 되고 t 두 번째 거랑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굳이 로그라고 쓰지 말고 그냥 어차피 그런 되게 하는 걸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랑 베타를 집어넣었을 순서로 이런 관계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x가 몇인지 몰라도 그냥 대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있겠지. 따라서 알파를 대입하면 t1이 되었다. 베타가 대입했을 때 t2는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고 근데 우리 어차피 뭐 할 거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애초에 t가 뭔지 생각해봐. 그 t가 되게 하는 거 이거를 되게 하는 x를 돌려야 되니까 t1, t2에 대한 원래값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럼 관계가 두 번 나오고 우리는 어차피 구하라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잖아. 네. 근과 근이 합해주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가 총 4개가 있는데 등식 잘 보면 맞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을 조력상속한 뭘 해야 이걸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알파랑 베타가 더해지는 작용이 될까? 바로 곱해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있고 원래값이 알파 베타인 건데 근데 이 상태로 곱하면 자 미치 같을 땐 지들끼리 더해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같다. 얘들끼리 곱하면 t1 곱하기 t2겠지. 네. tt. 근데 얘 어디서 봤어? 8이요. t1과 t2는 각각은 몰라도 합과 곱은 둘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인 거지. 그래서 얘는 8로 대체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디 자리냐면 지수 자리가 됐으니까 결국 3이었을 거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반복하다 보면 좀 쉬워지거든요. 자, 결국 치환하고 나서 방정식을 풀어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때는 그냥 냅둬요. 냅두고 그냥 그 새로운 t에 대한 두 근을 t1, t2라고 저지르세요. t1, t2. 그 다음에 두 근의 합과 곱을 적어놓고 나서 이게 근데 뭔 말이지 하다가 다시 원래 들어가면 t1, t2가 되게 하는 원래 값이 x인 거잖아. 알파, 베타. 그래서 걔를 대입할 때 하다가 t1. 대입했을 때 t1. 그러면
대입했을 때 T2인 걸 알파 베타라고 해서 등식을 보면서 사칙 연산 곱하거나 더하면 되는데 지금은 곱하기라면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만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죠. 직접 못 구해요. 로그 써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유형도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때는 T1, T2라고 두고 곱하거나 더하는 계산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아래 있는 180번이 있죠? 1번이랑 2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2개 정도만. 1번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지수 방정식은 치환해서 푼다요. 이 지통이 되면은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네, 드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풀어드릴게요, 이거. 치환하고 나서 항상 되돌려야 돼요. X로 튀었다가 X. 280번에 1번은 더 잘 된 것 같아요. 대충 연필이 간 것을 보니까 그렇고 1번은 괜찮은 거고 2번을 볼 거고 그 다음은 282번. 여러분 일단 280번에 2번을 본다면 일단 2번 문제 자 뭐 하면 되냐면 일단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들었을 때 일단 딱 봐도 치환을 너무 하고 싶게 생겼어. 따라서 자 뭐를 치환하면 5에 x 쓰면 잠깐 냅다 t라고 치환하면 이 식은 바꿔치기수 하면 t를 제곱하고 6t를 뺐더니 k만큼 넣으면 제로가 되는 무언가가 t야. 그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면 될까? 그냥 각각의 tt를 2차 방정식 그는 두 개씩 나오니까 그 하나의 t를 t1, 하나를 t2라고 설정해야 돼요. 등식을 얘기하는 어느 숫자를 t1, t2.
여러분들이 T1, T2라고 두면 이걸 만족하는 T1, T2. 자, 근데 걔들은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하나씩 여기다가 집어넣고 집어넣었을 때 O의 X가 T1이 되는 어떤 녀석, 그 다음에 O의 X가 T2가 되는 어떤 녀석을 각각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얻냐면 O의 알파는 몰라요다. O의 베타도 T2다 라고 일단 되돌리는 과정을 했겠지. 네. 근데 쌤 이걸 왜 합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를 줬냐면 두 분의 합이 딱 1이래. 네. 여기서 말하는 그는 T를 말하는 거야, X를 말하는 거야? X요. 일반적으로는 X가 원래 변수잖아. 그래서 X들의 합이니까 XX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 그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1이라는 소리야. 네. 여기서 그는 X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X를 알파, 베타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좋습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을 곱하면 얘끼리 곱하면 O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같다 T1 곱하기 T2랑 같아야 되겠지. 네. 근데 T1, T2는 문제에서 아마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T2의 두근의 곱은 개수분의 개수니까 1분의 K에서 K랑 일치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같아지고, 근데 얘랑 얘 중에 얘 어디서 봤어? 아 여기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니까 그래서 5의 1제곱이 K랑 같아서 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관계를 쓰는 거야. 어떤 정도의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그럼 281번을 볼게요. 이게 잘 풀었나요? 꽤 어려운데. 그냥 안 줘서 그래요. 들어봤어요? 포기했어요.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자, 이거 복자. 자, 180번 여러분들 보면은 2의 x제곱이랑 몰라요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x축과 y축을 가져와. 머릿속에 가져와. 그 다음에 쌤 얘는 그릴 수 있잖아요. 밑치보다 큰 지선수는 0,1을 반드시 지나고 올라가는 느낌이 이제 2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도 그릴 수 있어요. 없었다고 친 거에 상수항을 무시했을 때보다 뭔가 더하거나 뭔가 민만큼이겠죠. 평행이동. 근데 얘들아 이거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 부호도 무시하고 상수항도 무시하면 2분의 1의 x제곱부터 파생한 녀석이 일단 얘 기본형이거든. 미치보다 작으니까 일단 원래는 0,1이 지나는 미치보다 작은 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노란색 곡선을 그 변수 앞에 마이너스는 이게 y의 부호를 바꾼 작용이기 때문에 결국 x축 대칭도 해야 되고 뒤집어. 그다음에 더하기 k는 y축 이동량을 민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대충 이걸 딱 올려서 대충 그리면 뭐 만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a랑 b라고 하자. 그때 a랑 b의 점과 점의 정중앙 중점이 뭐 0,4분의 5가 되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거거든. 뉘앙스. 말의 흐름인 건데,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짜증나요. 못 그리지. 그래서 그냥 하라는 합시다. 얘들아,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난다고 치면 그 점과 점만 확대해서 본다면 그 점과 점은 두 식을 만족하는 뭘 했다는 소리일까? 연립방정식 했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된다고 치면, 만났다고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동시에 되는 지점, 즉 연방을 풀어야 되겠지. 연립방정식. 네. 그게 교점자이잖아. 그치? 자, 이제 대입법 써보자. 대입법. 여기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은 그럼 뭐 풀라는 소리야? 만나는 곳을 구한다는 것은 두 식을 연립한다는 소리야. 따라서 연립해보자. 그럼 2의 x는 같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제보다. 이런 정도겠지. 네. 이 식.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뭐 그런 숫자가 있다고 치면 등식이 되게 하는 x들. 그 x들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두자. 감독님. 자, 다시 한번 지금 봐봐요. 지금 x가 그러니까 이런 수가 있다고 치면 그 각각의 점과 점의 위치가 뭐 x, y, x, y가 있겠지. 그러면 그 하나의 근과 하나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자. 만나는 곳의 위치를. 근데 얘가 몇인지 눈에 안 보이죠.
그쵸? 네. 보이면 또 갈게요. 그래서 뭐 하기로 할까? 일단 방정식을 풀듯이 아까 위에서 배운 거 치환해보자. 어떻게? B의 X를 다시 한번 T라고 잠깐 치환하면 네. 이 식은 뭐 풀란 소리야? T는 같더라. 여기는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x.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써질 거예요. 왜냐면 2분의 1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네. 역수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다 왔어요. 근데 힘을 줄여. 더하기 k까지. k는 상수 취급이야. t만 변수야.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면 좌변과 우변에 양변에 tc 곱할게. t배 t 어차피 등식일 동안에 똑같은 곱게 되니까 tt. 그럼 뭐가 돼? t의 제곱 맞아. 2차 방정식 kt가 나와요. kt. 그러니까 t배씩 하면은 분배 법칙 쓰면은 여기는 t 약분이니까 1돼 버리고 여기는 kt가 되고. 네. 그치?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한쪽으로 몰빵하면 t의 제곱 빼기 kt 더하기 1은 제로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뭐였냐면 일단은 조점의 좌표는 x좌표 x좌표인데 x랑 x. 근데 우리는 치환해서 푼 거잖아. 네. 그러면 페널티가 좀 있겠죠. 페널티가 있어야지. 마음대로 풀었는데. 근데 자 일단 그럼 그 두 분이 있다고 치면 자 이걸 만족한 t 두 개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네. 인수분해는 땡큐였겠지. 안 되지. 그럼 뭐 하자? 바로 각각의 t를 t1과 t2라고 두면 자 우리 t1, t2는 뭘 만족해야 될까? 최초의 치환한 식에다가 t자리에 t1, t2를 대입하면 그 각각의 한 근들이 나오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이의 알파는 뭐 t1, 이의 베타는 또 다른 t2가 나와야 되겠죠. 네.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교점을 알기 위해선 연립방정식을 푼다가 시작이고 연립해 봤더니 인수분해가 치환을 해보는 거야. 나는 이 식을 푼 다음에 자 뭐 하면 될까? 근계관이요. 자 지금 우리가 아는 식을 뭐 하면 좀 좋을 것 같냐면 더하거나 빼는 것 중에 더한다고. 곱하기 먼저 치자. 네. 곱하기 먼저. 자 곱한다고 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이에 a 플러스 b. 알파 더하기 베타는 t1 곱하기 t2야. 근데 네. t1 곱하기 t2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왜냐면 t가 살고 있는 이 등식은 근계관을 쓰면 해수분해 해수 1이 나오죠. 즉 t1, t2는 그냥 곱하면 1인 관계라서 지금은 결국 뭘 얻을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간접적인 어떤 성질을 얻을 수 있죠. 왜냐면 0제곱이어야 1이니까.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문제에서 그 알파 콤마 베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얘는 중점이 이거란 소리는 무엇을 준 거냐면 얘는 A의 좌표를 알파 콤마 몰라요. B의 좌표도 이건 베타 콤마 몰라요. 베타 콤마 몰라요. 근데 얘들아 어차피 교점이라는 건 지나는 점이니까 아까 연립하기 전에 원래식 있었죠. 그쵸? 가장 기본형.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y좌표가 걔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지금 교점과 교점이 있다고 치면 알파 콤마 2의 알파승, 베타 콤마 2의 베타승으로 둘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어? 중점 공식. 점과 점의 중점 공식이 뭐였지? 더하고 나서 평균. 그치? 따라서 미드포인트 m은 x끼리 더한 거의 절반. y좌표끼리 더한 거의 절반이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를 나누기 하면 그게 좌표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얻었죠? 이거 사실상 뭐 이미 얻었네요. 이미 여는 건 상당히 많네.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문제에서 준 이 4분의 5란 숫자가 이 4분의 5가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얘가 얘겠지. 그러면 얘랑 같아지려면 양변을 두 배 하면은 우리가 최종 얻을 수 있는 건 2의 알파랑 2의 베타는 더해봤자 2분의 5가 된다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4분의 5를 두 배씩 하면은 2분의 5가 되겠죠. 근데 얘랑 얘가 뭐죠? 얘랑 얘가 각각이 뭐지? 얘가 지금 T1이고 얘가 T2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했을 때 순서의 원래 TT. 그러면 T1과 T2를 더한 값이, 왜냐면 이게 T1과 덧셈 T2가 2분의 5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근데 얘가 또 어디서 봤어요? K요. T1 더하기 T2는 아까 원래 방정식으로 돌아가면 여기서의 개수분의 개수를 얘기하는 두 분의 합작이죠. 따라서 K가 같은 걸 쓰면 K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발상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프에서도 여러분들이 교점이라는 건 연립방정식을 풀란 소리입니다. 근데 연립방정식을 풀고 T에 대해서 나타내고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가면 지금 알파, 베타가 있는 건데, 중점 공식을 검사해 봤을 때 저게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 근과 근각이 있으면 K가로 나옵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림의 3번인데 일단 쉬는 시간 가지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